네, 안녕하세요. 주영진입니다. 또 뉴스가 하나 떴죠.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쪽에 뉴스가 뜨면은 할 말이 조금 생겨요. 뭐 원하는 뉴스는 아니었는데 조금 재밌는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. 1300K라고 디자인 쇼핑몰이 하나 있어요. 굉장히 오래됐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1세대 디자인 쇼핑몰이다 라고 할 수 있고, 비슷한 쇼핑몰로는 10x10 그리고 퍼니샵,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바보사랑이라는 사이트도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29cm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. 비슷한 사이트가. 네. 이런 사이트들을 디자인 쇼핑몰이라고 하는 이유는,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마켓 같은 곳은 들어가 보면 생필품 비롯 전자제품 뭐 모든 걸 다 판매하고 있지만, 디자인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팬시한 것들을 좀 깔고 가요. 그리고 조금 제품을 선별해서 보여주는, 그래서 좀 뭐랄까 꼭 필요한 걸 사는 곳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사이트를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사이트들이거든, 쇼핑몰이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네다섯 개의 사이트들이 이제 국내에 몇 안 되는 디자인 쇼핑몰로서 좀 독특한 제품들을 소개하는 곳이었는데, 1300K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오래된 데라 사실 뭐 그냥 망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. 근데 대충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, 제가 앞서서 티몬 UFO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나라가 오픈마켓이 잘 될 수가 없다. 결국에는 쇼핑몰이라는 곳이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. 옷을 동대문서 뛰어다가 파는 쇼핑몰도 있고, 뭐 네이버 쇼핑처럼 내가 직접 제품을 수입하거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쇼핑몰도 있고, 오픈마켓처럼 누군가가 이제 입점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곳. 디자인 쇼핑몰도 사실 오픈마켓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. 그냥 판매자가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물건을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는 곳이에요. 단 이제 디자인 쇼핑몰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MD들이 그 제품을 좀 선별을 한다든지, 아니면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가능하죠, 이런 것들이. 결국엔 디자인 쇼핑몰은 오픈마켓과 동일하다, 구조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거기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수수료라는 게 제일 큰 이제 문제가 돼요.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, 디자인 쇼핑몰의 경우 뭐 오픈마켓 동일하지만 판매자가 입점을 해서 물건을 판매할 때 수수료를 떼어 받습니다. 자리값을 받는 거지. 근데 그 자리값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요. 종종 이제 저는 이제 펀샵이라는 곳에서 일하는데, 펀샵에서 펀샵의 예를 들게요. 펀샵에 이제 입점하신 분이 물건을 판매를 할 때, 만약에 이제 10,000원짜리를 판매한다 치면은, 저희는 이제 수수료를 뭐 다양하게 매기지만 가령 15%를 매긴다고 칩시다. 그러면은 펀샵은 1,500원을 가져가고 8,500원을 판매자가 가져가는 거예요. 단순한 구조가 이래요. 그러면은 이제 8,500원 중에 뭐 그 판매자분은 대략 그것까지 계산해서 들어왔겠죠. 수수료 떼고 나서 나한테 남는 돈이 얼마일지. 근데 펀샵에서 그럼 1,500원을 가져갔다 치면 이게 큰 돈이 될까?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아야지 큰 돈이 벌리는 거거든요. 물론 이제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금을 내겠지만, 어쨌든 뭔가 판매액 자체가 높아져야 그래도 남는 금액이 적당히 있기 때문에, 이걸 가지고 이제 부수 비용들 있잖아요. 뭐 인건비라든지 뭐 저기 뭐야 운영비라든지 등등을 쓸 거란 말이야. 고정비들이 지출이 될 텐데, 판매액이 높지가 않아 버리면은 수수료가 이미 적기 때문에, 만약에 내가 회사를 키운다는 명목하에 잘 크고 우상향하고 있던 차에서 직원들을 뽑아놨는데, 그게 직원들을 뽑아낸 시점에서 갑자기 이 우상향이 아니라 그냥 평준화가 돼버린다면은 점점 마이너스 나는 구조로밖에 될 수가 없거든. 그렇지 않아? 직원들을 많이 뽑았어. 그러면 부수적으로 또 들어간 돈들이 많아요. 뭐 복지도 있겠지만 우선은 건물도 이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등등등등의 막 이래저래 회사는 클수록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, 그럼 매출이 계속 성장해 줘야 되거든.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몇 년 사이에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쇼핑몰들이 매출이 다들 주춤합니다. 유일무이하게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이너스를 이겨내면서 과감한 투자와 물류를 확보하면서
국내에 거의 독점 사이트로서 돼버리다 보니까 사실 다른 쇼핑몰들이 이 매출이 주춤하고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을 해준 거는 쿠팡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1300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쇼핑몰이다 보니까 그 소비자층들이 완전히 뾰족해요. 그러니까 10x10하고 1300K 이 두 사이트는 20대, 1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을 거예요. 실제로 예전에 10x10 대표가 이제 저희 회사 사장님이랑 미팅을 했었을 때 말해준 게 고민이 있다. 우리 쇼핑몰은 10대에서 20대 여성분들이 코어 고객층이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이 판매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건 거야. 그러니까 싼 것들, 싼 디자인 용품들, 뭐 쉽게 말해서 볼펜이나 뭐 핸드폰 케이스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. 한 3만 원 언더 제품들이나 5만 원 언더 제품들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간대. 문제는 그런 거는 많이 팔아도 돈이 크게 되지는 않아. 가령 전자제품 한 2, 30만 원짜리를 한 개 팔면 매출이 20만 원인데 볼펜 5천 원짜리를 몇 개 팔아야지 그 전자제품 하나랑 매출이 똑같아지는 거야. 이래 버리니까 실제로 고객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한데 이 매출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 많은 고객에 비해서 많이 나지는 않는다라는 건 거지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선은 10x10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워낙에 많습니다. 워낙에 많아요. 사실 뭐 1300K 그 뉴스를 지금 찾아보면 뭐 디자인 쇼핑몰 빚이 어마어마하네. 디자인 쇼핑몰 그 1등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죠. 10x10이 1등이죠. 10x10이 디자인 쇼핑몰 1등이고 그 다음이 이제 아마 예전에 이제 29cm 정도 됐을 텐데 29c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신사로 넘어가면서 여성 쇼핑몰, 여성 의류 쇼핑몰로 지금 이제 거의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29cm는 좀 빼고 싶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뭐 29cm는 여전히 디자인 쇼핑몰로서 파워가 있긴 하다. 어쨌든 1300K가 굳건하게 뭐 10x10이랑 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비등비등하다고 봤거든요. 아니었던 거지. 예. 물론 뭐 10x10이든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펀샵이든 그리고 뭐 바보사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면서 거기도 사실은 미정산이 있는데 지금 그 뉴스가 뜨기 전에 티몬 UF가 터지는 바람에 살짝 묻혔거든. 그래서 거기 뭐 대표는 지금 조사받고 있다고 하죠. 근데 티몬 UF가 워낙에 크니까 바보사랑 아예 언급도 안 하는 것 같아. 심지어 사람들이 바보사랑이 뭔지도 몰라. 바보사랑도 똑같은 그 디자인 쇼핑몰이고요. 나름 거기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, 거기도 주 고객 코어층이 거기는 아마 남성분들일 거예요. 이게 인터넷 쇼핑몰이 조금 아이러니가 아니지. 인터넷 쇼핑몰이 조금 재밌는 게 여성들이 몰려있는 사이트가 있고 남성분들이 모여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남성분들이 모여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고객 수도 적고 그리고 뭐 구매력은 확실히 있어요. 그러니까 비싼 제품들을 잘 사 남성들은. 뭐겠어요? 전자제품이죠. 전자제품 뭐 쓸데없는 것들 이런 거 자주 사시고 여성분들이 몰려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박리담회예요. 그러니까 단가가 낮은 뭐 펜시한 애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펜 같은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런 것들이 잘 나가는 사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사이트가 이렇게 갈립니다. 그래서 바보사랑 펀샵은 남성 고객들이 많은 사이트, 그리고 10x10 1300K 29cm는 여성들 위주. 결국엔 매출은 여성분들이 다 내주세요. 그러니까 이 세 사이트가 고객도 많고 매출도 잘 날 수밖에 없는데 그 수수료라는 구조 부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굉장히 잘 받고 있죠. 제가 예전에 무신사 다니는 분한테 들었을 때 보통 30% 정도까지도 받는다라고 들었거든요. 그러면 구조가 엄청 좋을 수밖에 없어. 무신사는 안 그래도 회원도 많고 입점업체도 많은데 수수료를 30%나 받으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. 보통 10x10, 뭐 1300K, 퍼진샵, 뭐 아까 말씀드린 바보사랑 같은 이런 디자인 쇼핑몰들은 거의 아마 평균 수수료가
한 15%? 평균이 15% 정도 될 거예요. 기본은 뭐 자기들도 이제 25%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25% 받기가 힘들어요, 요즘은. 쇼핑몰 간 경쟁이 심해서. 그래서 뭐 그리고 그 디자인 쇼핑몰 자체가 매출이 엄청 크게 나오는 사이트들은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운영하는 판매자분들이 굳이 그 정도 많은 수수료를 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왜냐면은 그거보다 수수료 뭐 조금 덜 내는데도 조건 좋은, 그러니까 고객이 많은 뭐 와디즈라든지 저기 어디냐 쿠팡 뭐 이런 데 많거든요. 거기서 사실 매출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디자인 쇼핑몰에 수수료를 많이 내면서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. 디자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 구자가 막 이렇게 특별하게 많은 건 아니고 제품이 독특해야 그쪽 사이트 내에서 노출을 시켜주고 하면서 그 노출된 것들이 매출이 나기 때문에 오픈마켓하고는 그 노출 개념이 많이 달라요. 완전히 이제 그 디자인몰 사이트 MD랑 그 회사 안에서의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얘는 매출이 나냐 안 나냐 이 정도 차이가 있어서 구자들이 조금 이렇게 강점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MD들이 좀 능력이 좋아야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수수료가 어쨌든 적다 보니 운영할수록 조금만 이게 자금 운영을 좀만 잘못하면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게 돼 있어요. 디자인 쇼핑몰들은 조금 이렇게 애매하죠. 그러니까 뾰족해. 밖에서 봤을 땐 와 저 사이트 좋다 뾰족한데 고객이 많아. 그럼에도 마이너스가 나는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. 뭐 29cm도 그랬지. 내가 알기로는 29cm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에다 돈을 너무 썼다고 얘기를 들었어. 그러니까 수수료를 적당히 받고 고객도 많고 매출도 잘 나는데 이제 요거를 그냥 굴러가게 냅두면 되는데 보통은 다들 욕심이 있고 하니까 고객도 더 모집해서 계속 매출을 키우고 싶으니 마케팅을 하잖아요. 마케팅에 돈을 많이 써요. 그러니까 수수료를 꼴랑 막 15% 받는데 마케팅에다가 돈을 매출에 막 10%를 쓴다 쳐봐. 그러면 5%밖에 안 나는 걸로 어떻게 직원들 월급 주고 고정비랑 다 하냐고. 결국 마이너스가 나게 돼 있거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이트들도 결국엔 어떻게 하냐? 티몬 UF가 했던 것처럼 정산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건 거죠. 어쨌든 디자인 쇼핑몰도 정산을 거의 다 한 달에 한 번씩 해주거든. 그러다 보니 지금 팀은 무너지고 위명품 무너지고 뭐 바보사랑 같은 사이트도 결국엔 정산금 못 주고 돈이 안 도니까 망하는 것처럼 경기가 안 좋아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그 온라인 커머스가 쿠팡이 다 가져가는 사태가 발생을 해버리고 그 제품을 운영하는 사들이 네이버 쇼핑 쪽에 좀 많이 이제 자사몰로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입점해서 판매하는 쇼핑몰들이 조금씩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가장 극단적으로 가는 선택은 이렇게 이제 1300키처럼 접게 되는 경우고, 왜냐면 보통 뭐 사장이라는 사람이 1인이 운영하는 회사라면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어떻게든 굴리거든요. 보통은 잘 안 닿습니다, 그런 경우에. 근데 어딘가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소속돼 있는 회사라면 이거는 그 대표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. 투자사에서 정확하게 숫자로만 따져요. 아주 냉정하죠. 네, 그건 뭐 구조상 당연한 거고. 그래서 1300K도 NHN이라는 데 이제 소속이었고 거기에서 단연간 투자를 하면서 운영을 해오다가 적자 구조가 심하니까 이제 접게 되는 거고. 티문도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보면 저기 뭐야 Q10에서 운영을 했다면 Q10이 어차피 해외 회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야 너네 너무 적자 구조인데 그냥 접자, 그냥 이렇게 접어서 접어버릴 수도 있는 건 거야. 왜냐면 어쨌든 계속 마이너스 나는 걸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. 디자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조금 다르게 봤었거든요. 어쨌든 국내에 많지도 않은 사이트이기도 하고 그래도 운영되겠지 했는데 저렇게 닫아버리는 걸 보면서 1300K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품을 또 몇몇 브랜드들을 수입을 하고 있었어요. 펀샵에서 운영했던 이제 아이카사라는 그 폴딩 이 접히는 박스가 있는데 그거를 펀샵에서 수입을 공식으로 하다가 1300K NHN 쪽에서 걔들도 그거를 공식 수입사다라고 해가지고 가져갔거든. 뭐 뒷사정은 있습니다. 어쨌든 걔들이 그냥 가져갔어요 그걸. 그래서 펀샵에서는 안 하기로 해서 접었던 브랜드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1300K도 자체적으로 수입을 하면서 PB 상품을 운영을 했었어. 뭐 자기들이 만든 것도 있었고.
그러다 보니까 아마 물류도 크게 그 지금 마이너스 치는데 요인을 했을 거예요. 아무래도 제품을 직접 수입하고 운영하다 보면은 그 재고랑 그리고 그런 물류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. 혼샷도 사실 그거를 하면서 뭐 플러스를 낸 좋은 사례도 있지만 마이너스를 낸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양날의 검입니다. 자기가 직접 제품을 운영을 한다라는 게. 커머스를 운영을 하면서 수입사도 같이 운영을 한다는 게 꽤 잘 되면 진짜 큰 이득이요. 조금만 삐끗하면 이제 재고 쌓이고 하면서 결국 다 마이너스로 돌아서는, 그러니까 앞서 벌었던 걸 다 까먹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. 근데 1300K도 그걸 했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마이너스가 났고 투자사에서 접어가 된 거다. 되게 과감한 선택이죠. 고객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쇼핑몰들은 고객 장사라, 고객이 많은 만큼 내가 어떻게 이제 이 운영하는 방식을 바꾸냐에 따라서 사실 그 고객들을 다시 살릴 수도 있고 고객을 더 모집할 수도 있는 건데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본 건 거지. 그래서 뭐 사실 이런 사이트들이 좀 몇 개 더 있다고 했잖아요. 10x10, 뭐 펀샵, 지금 뭐 29cm. 제가 알기로는 요 세 개 정도가 지금 이제 남았다고 보거든요. 10x10은 우선 옛날부터 그 투자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회사였고,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5년 전인가 그때쯤에 제가 저희 대표님 얘기해서 통해서 들었을 땐 대표가 그 당시 때 뭐 7명이었나 이래가지고 로테이션 돌면서 본다고 했던 것 같아. 뭐 그땐 그랬어요. 뭐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0x10은 뭐 안 망하지 않을까 싶고, 29cm는 뭐 무신사가 가져가면서 잘 됐지 뭐. 잘 됐고, 펀샵은 지금 CJ로 돼 있거든요. 뭐 CJ의 선택이겠죠. 예. 저는 뭐 감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. 제가 아는 거는 그냥 쇼핑몰 구조랑 그리고 그 사이트마다의 성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물건을 소개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잘 아는데, 그 재무 구조나 그런 것들은 전혀 뭐 까막눈이라서 뉴스 보고 아는 정도? 예. 어쨌든 1300K의 몰락이라고 하겠습니다. 몰락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. 저는 지금. 예. 왜냐면 제가 이런 업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펀샵보다 큰 사이트거든요. 근데 저기가 닫는다고? 축소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닫아버리네. 그 사이트가 그런 건 있어요. 디자인 사이트들이 사실 그냥 들어가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큰 특징이 없습니다. 왜냐면은 예전에는 그 사이트에서만 팔 수 있는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품을 보는 재미들이 있었어. 이런 게 있구나, 이런 게 있구나. 근데 요즘은 인스타그램, 유튜브 이런 데서 이제 알아서 재밌는 제품들을 소개해주는 그 채널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노출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가 눈이, 이제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도 신기한 게 없어. 사실 그래요. 결국에는 그 디자인 쇼핑몰도 근본은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재밌는 제품들이 많아야 되는데, 그 재밌는 제품을 옛날에는 이제 SNS나 뭐 유튜브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지 않아 가지고 제품을 그런 것들에서 안 보여줬을 땐 이런 디자인 사이트에 와야지 내가 여기 뒤적거리면서 와 이런 거 있다, 이런 거 있다, 이 선물도 이런 데서 사야지, 이런 게 됐는데, 지금은 뭐 선물은 카카오에서 하고 있고 다들 네이버에서 이제 브랜드사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해외 직구나 이런 것들을 하니까 뭐 디자인 쇼핑몰에서 파는 것보다 오히려 네이버 쇼핑이나 그런 곳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더 좋고 가격도 괜찮고 재밌는 것들이 많죠. 갈 이유가 없어져요, 점점점. 심지어 디자인 쇼핑몰 가서 재밌는 걸 봤다 쳐? 그럼 그걸 네이버에다 검색하면 네이버 쇼핑몰 자사에서 운영하는 싼 게 많아 더. 그리고 직구로 더 많이 판매하고 있고.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유입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. 안 가게 되는 건 거지, 사람들이. 참 많은 고민이 저도 됩니다. 네. 이런 디자인 쇼핑몰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런 쇼핑몰들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며, 유지를 하는 방법이지 어쨌든 뭘까?
어떤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여기는 그래도 재밌네라고 올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. 물론 그 고민을 제가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일하는 곳이 바뀌진 않습니다. 제가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곳도 그 번샵이라는 사이트도 정말 큰 변화가 필요하기도 하고, 살아남으려면 지금의 이 시장에서 변화에 발맞추려면 어떤 새로운 시장을 열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, 번샵이. 저도 물론 고민을 해보지만 어쨌든 제가 바꿀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, 회사란 곳을, 저도 그냥 직원이라서요. 내가 투자자였어. 그러면 나는 사실 내가 지금 모색하고자 하는,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방법은 지금 다 그려놨지. 근데 내 말은 사실 들어주지 않죠. 왜냐면 나는 그냥 직원일 뿐이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나가서 제 2의 펀샵을 차리면 돼요. 근데 문제는 지금 플랫폼에 투자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언제 키우냐고, 그걸. 지금 같은 시장에 누가 입점해가지고, 나도 솔직히 그래, 입점 시켜가지고 10% 바꿔서 돈을 어떻게 버냐고. 못 벌거든. 결국에는 또 그 정상금 이제 그냥 돌리면서 눈덩이처럼 불려가지고 그 짓거리를 해야 되는데, 그거는 이제 아니거든. 예, 그래서 방법이 뭐가 있을까란 그런 고민도 해보는 거고. 그래서 국내에 어쨌든 쇼핑몰이란 곳들이 너무 저는 이제 한쪽으로만 안 쏠리면 좋겠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쿠팡에 다 쏠려 있는 상태인데, 그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, 구조상. 자본주의잖아요, 그죠? 쿠팡이 뭐 거대한 자기네 자본을 써가지고 어쨌든 단연간 마이너스 수백억을 치면서도 버텨냈고 이겨냈어. 그걸 누가 손가락질해. 어쨌든 그래서 시스템이 잘 갖춰졌고 소비자들은 즐겁게 잘 즐기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독과점이 될 거는 뭐 당연한 거였고, 뭐 거기는 이제 거기 나름의 세계가 있다면, 디자인 쇼핑몰 세계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, 잘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는데,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. 있어줘야 돼. 그런 좀 고객들한테 좀 큐레이션 해줄 수 있는 이런 사이트들은 있어야 돼요. 어, 아, 또 하나 더 더하면, 예전에 이제 신세계에서 하우디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했었는데, 하우디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지향했던 건 아예 남성 쇼핑몰이다라고 해가지고 좀그 펀샵과 29cm의 중간쯤에 위치해 서가지고 운영을 했었어요. 몇 년 운영하다가 닫았거든요. 잘 안 되니까. 이제 거기는 역사는 없었어. 그냥 잠깐 시작했다가 빠르게 없었어. 아마 그 정영진 회장이 좀 재밌는 제품을 좋아하고 얼리어답터 성향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아마 욕심이 있어서 그 좀 표출을 많이 했었고, 뭐 그분이 운영이래. 그분이 좀 지시를 해서 시작을 했던지, 아니면 그분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걸 아니까 회사 내에서 누군가가 임원이 그런 사이트를 하나 만든 건지 했던 것 같아. 저는 하우디 되게 좋았거든요. 그래서 여기도 방향성 괜찮다 했는데 잘 안 됐어요, 거기도. 왜냐면 하우디가 만들어졌을 때부터, 이미 그 당시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쇼핑몰이 특색이 많이 없어졌어요. 제품이 뾰족할 게 없어서. 그러니까 디자인 쇼핑몰이 가야 될 길은 결국엔 완전 독점 제품을 운영을 해줘야 돼. 완전 독점 제품. 그러니까 쿠팡에서도 안 팔아야 되고, 와디즈나 지마켓 같은 오픈마켓에서도 안 팔아야 되는 독점 제품을 운영을 하면서 그 제품을 독특하게 소개를 해주는 사이트, 그리고 그거를 구매하는 방식이 그냥 내가 오픈마켓 가서 물건 사듯이 이게 아니라 조금은 재밌게 있어야 된다. 뭐 제가 지난번에 오픈마켓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공동구매 같은 거, 그러니까 돌고 돌아 공동구매예요, 구매 자체는. 근데 제품이 독특한 거를 공동구매하는데 그렇게 해야 좀 가격이 내려간다. 그냥 이 단순한 구조만 해놔도 디자인몰로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돼 있어요. 근데 그 제품,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단독 제품 자체를 이 디자인 쇼핑몰에다 묶어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.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근데 그 어려운 걸 해내야 디자인 쇼핑몰이 살아남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. 우선은 1300K가 9월 30일에 닫는다고 하거든요.
그때까지 이제 얘네들은 점점 천천히 정리를 하겠지. 뭐 정산해줄 것도 정리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는 뭐 큰 문제를 내면서 닫는 거는 아니고 그냥 회사 자체가 어쨌든 마이너스 구조였었어 가지고 접기로 해서 졌습니다라고 공지를 하고 접고 있다. 네. 그래서 이런 나름의 제 스스로한테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떠들게 됐습니다. 그리고 참 또 하나. 문고리닷컴도 닫았더라고. 문고리닷컴은 어떤 사이트였냐면은 뭐 오늘의 집에 시작하고 좀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. 문고리닷컴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집에서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 필요한 소품들을 파는 곳이었어요. 소품이라고 하기 좀 뭐하고 뭐 진짜 문고리를 판다든지 이런 것들을 팔았던 정말 큰 인터넷의 큰 그 뭐랄까 공구상 뭐 이런 거였는데 야 그걸 접었네. 거기도 고객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오늘의 집이랑 네이버 스토어팜 이런 거에 밀리면서 좀 적자가 났던 것 같기도 하고 뉴스를 아마 찾아보니까 저기 태영건설하고 좀 관련돼 있는 회사인가 봐요. 거기가 이제 뭐 부도니 어쩌니 막 이런 뉴스가 나고 이랬잖아요. 그러면서 자금 상황이 안 좋고 하니까 자금 상황이 안 좋으면 마이너스 나던 쇼핑몰들은 운영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닫은 것 같아. 아예 없어졌더라고. 그래서 커머스들이 정말 많이 없어지고 있어서 좀 생각이 많습니다 요즘. 그래서 제가 아는 걸 또 한번 떠들어 봤는데 어우 영상이 굉장히 길어요. 제가 아는 걸 떠들었을 때 그 제가 저번 몇 번에 올렸던 영상에서 댓글이 몇몇 분의 댓글이 조금 이제 제 나름의 눈에는 좀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. 제가 그런 건 있어요. 이게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이 업계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저희 회사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나름의 정말 뭐 냉정하고 잔인하게 얘기를 하면 좀 속된 말로 막 까놓고 다 말할 수가 있는데 걸러서 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. 그걸 말했다가 어떤 제 스스로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틀린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뉴스 정도의 소식을 그냥 이야기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걸 전달함에 있어서 저도 이제 운전을 하면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얘기했을 때도 사실 제가 대본이나 뭐 자료를 준비해 놓고 말한 건 아니라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. 저는 뭐 제가 큰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제가 떠들고 싶어서 하는 상황에서 저거를 또 뭐라고 하신 분이 있네 라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멘탈이 막 강하지가 않아요. 그래가지고 아씨 이거 지우고 싶은데 지우지는 못하겠고 그냥 냅두기는 했는데 그래서 댓글 알림을 껐거든요 제가 그때부터. 그 몇몇 댓글도 보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아는 분들이 사실 이 영상을 보면은 그냥 뭐 댓글을 안 달더라도 그냥 봐주시기도 하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시는데 보통 제가 원래 이런 영상을 시작했던 이유가 제가 아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제가 아는 거 이런 거 모르셨죠? 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그냥 알려드리기 위해서. 왜냐면 그분들이 그닥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.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세요 라고 해서 떠든 건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오픈되어 있는 소스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되고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사실 너 왜 이거 이렇게 얘기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. 근데 내가 거기다가 음, 사과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보기 불편해가지고 저는 알림을 꺼놨었습니다. 예. 그래가지고 아마 댓글에 제가 막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멈췄거든요. 그런 댓글들이 달리길래. 그래서 정말 좀 각박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니면은 그냥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쓱 가시면 되는데 아니면 구독을 하시고 나서 정말 진짜 제대로 한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그냥 댓글만 남기고 떠나가시는 분들이 이게 진짜 막말하기가 쉽구나라는 걸 알았고 야 어렵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30분이나 떠들었네요. 많이 떠들었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뭐 운전을 하면서 떠들 수 있으면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